멀지 않은 미래, 지구엔 GBA-T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전염병은 베네치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지구 전역에 퍼졌는데, 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증식용만 남은 기괴한 괴물로 변했고 끝없이 인간을 습격하면서 그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단단한 표피와 엄청난 숫자, 놀라운 속도의 전염력에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붕괴하고 세계가 지옥이 되기까지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쿄에서 눈을 뜬 두 명의 남자. 둘은 에도시대 사람으로 서로 면식은 없었으나 사이좋게 유배 중이었는데, 기상악화로 인해 폭풍우에 휩쓸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생전 처음 보는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おい、大丈夫か？ここはどこなんで？おい。 말을 걸자 갑자기 괴물로 변한 남자. 둘은 이래봬도 무사와 닌자 출신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다가오는 괴물과 맞섰지만 주변의 물건으론 괴물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를 구한 소녀와 노인. 소녀는 괴물의 책을 수집해 남자들과 자리를 떴고, 이상한 차림의 남자들에게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江戸？その格好、その言葉、まさか侍なの？ 100번 양보해도 절대 이해 못할 상황이었지만 세상이 박살난 지금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캐슬린이란 소녀는 두 남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もしかしてお侍さん強いの？千人斬りのセンス言ったら有名だったんだ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는 간자키 센세이. 일본에 온 서양 검사의 밑에서 자라 동서양의 검을 사용하는 강력함으로 시대의 명장이라고 평가받았던 인물. 하지만 우직한 성격 탓에 죽으는 그를 이용만 하다 버렸습니다. 창쟁이 같은 인상의 남성은 사나다 켄로쿠. 닌자의 길을 걸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피로 만든 길은 늘 끝이 좋지 않은 법. 백성을 괴롭히는 질 나쁜 관리를 살해한 그는 문단무용으로 유배에 처했습니다. 私の名前は吉永だ。ジビエート。人を動物のように変えてしまう病気を研究している。 세배 빠른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과학자 요시나가 현재 GBA-T 백신을 연구하는 유일한 과학자이며, 그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GBA-T의 독이 인간에게 감염되면 체내의 세포가 이상 증식해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고, 변이하기 직전 감염자들은 듣기 힘들 정도의 심한 물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よし、似合ってる。これは何の意味があるんだ？ 세기말 감성을 물씬 풍기며 캠프에 합류한 센세이와 켄로쿠.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상당량의 샘플이 필요했기에 둘은 능력을 살려 요시나가 박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お待たせ。刀持ってきたよ。前田殿。 시작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일행. GBA-T가 빛을 두려워해 밤에는 전기를 이용해 캠프의 빛을 유지하는데, 하필이면 기능 고장으로 캠프의 불빛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刀受け取って。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캠프.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긴 했지만 총알도 통하지 않는 지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비에게 유효타를 먹인 센세이. 그의 이명이 허풍이 아니듯 거물진 그의 모습은 귀신과도 같았으며 수많은 지비를 일도양단했습니다. 剣の君。 닌자의 기술을 살려 적의 약점을 손쉽게 간파한 켄로쿠. 캠프를 습격한 지배들은 단 2명의 남자에게 몰살당했습니다. お侍さん勝ったんだね。おっさん。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된 노인. 센세이는 그를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전날 밤의 사투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현장에서 도망쳤고, 지금은 캠프에 남은 건 센세이와 켄로쿠, 캐슬린과 그의 엄마 후나다 유리카, 그리고 요시나가 박사뿐. 일행은 요시나가의 연구를 위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향하기로 했고, 가기 전
지비에게 장악된 실험실에서 방치된 샘플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潜水君、君たちに頼ることになるが、保健室に着くまで我々の護衛を頼む。 어두운 건물엔 지비에가 득실되지만 센세이는 두부 썰듯 괴물을 베어버렸고, 센세이 덕의 일행들은 큰 유혈 사태 없이 연구 샘플을 확보, 덤으로 옥상에 있던 헬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영의 지비에 괴물의 공격에 헬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웬 스님이 헬기에서 떨어진 일행들을 받아줬습니다. お前の相手はこの俺真田剣六だ。 추락하는 헬기를 괴물에게 때려박은 켈로쿠, 지비에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행들은 영락없이 육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あんたが織田信長を手こずらせた本願寺の鬼倉雪之丞、その人ってんだから驚きだよな。 어디가 스님인지 모르는 스님의 이름은 오니쿠라 유키노조. 전투 중 전우를 잃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빛이 그를 감싸며 지금의 도쿄로 인도했습니다. あら、見て、お侍さんの展示会じゃない？ 폐허가 된 건물에 있던 역사 박물관 안엔 운명인지 우연인지 과거 명장들의 무고가 전시돼 있었고, 센세이는 시대를 넘어 자신의 검을, 켈로쿠와 유키노조는 죽은 전우의 무고를 다시 만났습니다. 走れ。 무구를 몸에 두르고 한층 더 강해진 센세이, 순조롭게 대형 버스를 확보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できましたよ。感謝いたす。あ、おっさん赤くなってる。 간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시간. 스님인 유키노조는 여자와 말을 섞어본 적이 없기에 캐슬린 모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롭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そっか、だからキャスリーンのことやけに心配してるんだな。まあ親心のようなもんだ。 여정을 계속하며 다른 생존자도 만났지만 그들은 형무소를 탈출한 희대의 범죄자들, 센세이에게 털리고 우리 낳게 도망쳤지만 이들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出口側の光が見えない。この暗闇には大量のジビエがいてもおかしくはないだろう。 연구소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평소처럼 센세이 3인조가 다가오는 지비에를 소탕했지만 좁은 터널 안에서의 싸움은 쉽지 않았고 일행들이 정신없는 사이 캐슬린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さあ、掃除の時間だよ。 캐슬린을 구한 세기말의 여전사. 분명 총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쏘는 총은 시원하게 지비에를 뚫어버렸고, 전직 경찰 하토나미 아야메는 등장 버프로 캐슬린을 구출해 일행들과 합류했습니다. あやめさんお一人？私たち新潟まで行くんだけど、よかったらご一緒しない？ 여차저차 파티원이 늘어난 일행. 아야메는 범죄자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あれはどうしたんだい？我々を追ってきているようだ。 버스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집요하게 쫓아온 탈옥술당. 지난번의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익숙한 지비에이트가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なんだありゃ。あいつは。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3D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비에 이번엔 공룡 같은 모습으로 변해 캐슬린 일행을 습격했고, 탈옥소들은 캐슬린 일행 덕에 목숨을 부지하는 꼴이 됐습니다. このジビエ、もしや喋っているのか。 의문만을 남기고 물속으로 사라진 지비에 운명의 장난인지 센세이가 구한 탈옥소 중엔 아야메와 구면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あやめ、母さんは。母さんは死んだよ。ジビエにやられて。 아야메의 아버지이자 야쿠자 보스 출신인 하토나미 렌지로 세계가 작살난 와중에도 사람을 등쳐먹는 아버지를 보고 아야메는 아버지를 죽일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장에 들린 일행. 이른 시작부터 순탄하지가 않았는데
잠복한 지비에게 당한 유리카. 설상가상으로 전투의 필요 때문에 센세이도 알아놓고 일행은 할 수 없이 폐공장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キャスリーンへ旅の最後まで一緒にいてあげられなくて本当にごめんなさい 지비에가 된다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유리카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몰래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私がリザードに気づかなかったから 유리카를 잃고 자책에 빠진 동료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남아있기에 아야메와 켈로쿠는 식량을 조달하러 가고 유키노조와 캐슬린은 센세이를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このお守りね受験の時にお母さんがくれたんだけど 엄마에게 받은 부적을 유키노조에게 건넨 캐슬린. 이 부적엔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장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한 지비에 센세이를 지킬 수 있는 건 유키노조와 캐슬린밖이었기에 캐슬린은 센세이의 검을 쥐고 지비에와 맞서려 했습니다. 홀로 지비에와 싸우겠다는 유키노조. 그는 캐슬린이 준 부적의 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센세이와 캐슬린을 지키고 장렬히 산화한 유키노조. 그가 죽인 지비에 중엔 유리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起き上がれずすまなかった 유키노조의 평온을 기리고 다시 여행길에 들어선 일행. 연구실에 다다르기 전 폐쇄된 지비의 실험실에서 샘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あいつらまた懲りねえなお前の父上もよ 또 한바탕 하려는 줄 알았지만 웬일로 멀쩡히 지비에게 향하는 탈옥수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숫자였지만 일행들은 힘을 합쳐 지비에를 소탕했습니다. 傷は大丈夫かなに若い者の足手まといになるにはまだちと早い 딸에게 심한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아버지. 일행은 무사히 실험실에 있는 샘플을 회수했고 공돌이 탈옥수가 전기를 수복시켜 안전한 장소와 박사의 실험실을 확보했습니다. あともう少しだ 백신의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박사의 계산대로라면 지비에가 된 인간을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을 터 이야기의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끈질기게 살아있던 이영의 지비에 어떻게 알고 쫓아왔는지 이번에도 캐슬린 일행과 마주하게 되고 일행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영의 지비에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공격을 일체하지 않고 어딘가로 향하는 지비에. 일행들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비에를 몰아붙였고 마침내 이영의 지비에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영의 지비에가 죽자 동탄하는 요시나가. 갑자기 그는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私とメテオラはこの星の人間ではない 비극의 시작은 요시나가와 이영의 지비에 메테오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외계인인 요시나가는 병으로 괴물이 된 약혼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혼자를 냉동 캡슐에 넣어 기나긴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불운하게도 태양계를 지나칠 때 태양의 인력에 사로잡혔고 요시나가는 약혼자가 있는 캡슐과 함께 지구에 떨어졌지만 떨어진 곳이 너무나 멀었기에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지비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요시나가는 약혼자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고 그녀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던 것입니다. メテオラを助け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今もう治療薬など何の意味もない 이 지비에가 메테오라라는 것을 일찍 눈치챘으면 좋았겠지만 메테오라가 요시나가에게 정신파를 보낸 건 자신이 죽기 전 겨우 이성을 찾았을 때 메테오라는 괴물이 됐음에도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기 위해 요시나가의 정신파를
계속 쫓아왔던 것입니다. 何？ 약혼자를 죽인 녀석들을 살려줄 수 없다며 아야메에게 약을 주사한 박사. 신락 같은 희망은 비극의 구덩이로 빠졌습니다. お嬢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아야메. 괴물의 힘은 지금까지 만났던 지비와는 차원이 달랐고 다록스 일행은 강력한 지비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許せ 괴물이 된 아야메를 쓰러뜨렸지만 살아남은 건 센세이와 켈로쿠 그리고 캐슬린과 렌지로뿐. 요시나가는 자신의 몸에 약을 주사했고 이성을 갖고 있는 끔찍한 지비에로 변했습니다. 단단한 표피는 센세이의 검조차 튕겨냈고 요시나가의 두뇌는 켈로쿠의 지략마저 간파. 더 이상 센세이 일행에게 승산이란 없었습니다. 負の調律もあれば正の調律もある。まさか本気で考えていたわけではあるまい。 일행들을 죽이기 전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는 요시나가. 센세이와 켈로쿠, 유키노조가 타임슬립한 건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나온 정신에너지가 우연히 캐슬린을 받아들였기 때문. 캐슬린은 우주선의 자네를 유성우라 착각하고 강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는데 우주선의 에너지가 공명해 타임슬립이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녀의 소원을 이뤄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ハトナミ殿 名は名が名刀だ。 자신의 검을 센세이에게 넘기고 요시나가에게 달려가는 렌지로. 그는 딸의 원한을 갚기 위해 특공을 선택했습니다. 빈틈을 노려 정확히 요시나가의 목을 벤 센세이. 하지만 전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고 근처의 지비애들이 끝도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私はいけない。何先ほど刺されたようだ。 요시나가와의 사투에서 상처를 입은 센세이. 지비애가 될 가능성이 생겼기에 센세이는 캐슬린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고 반드시 죽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과 함께 끝도 없이 몰려오는 지비에게 단신으로 돌격했습니다. 天が私をこの地に呼んだ。貴様らを切るために。 어우, 드디어 끝났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GB8였습니다. 2020년 애니가 맞는가 싶은 퀄리티와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에 PPT에서 가져온 듯한 장면 전환까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어설픈 작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작품에 참여한 성우들은 잔뼈가 굵은 프로들인데 어쩌다 이런 기괴한 애니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우들도 작품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타작품에 비해 뭔가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설정과 복선 회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총이 안 통할 정도로 단단한 지비에는 센세이의 칼에 서걱서걱 썰려나가며 나중엔 일행들의 총알에 우수수 쓰러집니다. 박사가 만든 특수한 탄환이라고 하면 또 모를까 설정과 전개가 정말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복선 회수도 갑자기 우주로 가버렸고 진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저로서도 정말 힘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뭘 겨냥한 건지 모르겠지만 센세이의 이명인 천인백이는 임진왜란때 천명을 뵌 업적으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천인공노할 설정이지만 애니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단 한 번도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망작이어도 아쉽다 정도로 표현하는 시탁이지만 이 작품은 정말 보는 게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90년도 후반에 나올 법한 조잡한 3D 크리처들은 어린 시절 브라운관 TV로 레카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캐릭터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고 동화는 최소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건지 그림 파일이 움직이는 건지 정말 눈과 머리를 아프게 한 엄청난 작품이었습니다. 레이와 시대 최고의 애니란 평을 듣고 작품을 시청했는데 모두가 바랐던 대로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네요. 망한 애니 구조대인 만큼 이것만큼은 절대로 저만 볼 수 없어 룰루랄라 리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작품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봐버린 이상 저만 볼 순 없죠.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위해 최대한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부디 제 리뷰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